임플란트 상담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꼭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뼈이식, 아니면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상악동 거상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뼈이식이라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한다면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뼈이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뼈이식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거는 치아 뿌리를 따라한 가짜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치아 뿌리가 튼튼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그 치아 뿌리가 치아를 둘러싼 뼈에 다 덮여 있어야지 치아 뿌리가 튼튼하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점점 녹아 내려가서 뼈가 줄어들면은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 치아는 흔들려서 점점 나빠지다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 뿌리를 따라한 구조물인 임플란트도 당연히 뼈에 다 덮여 있어야 오래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잇몸뼈가 생각처럼 항상 환경이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치아가 빠진 자리, 혹은 치아를 빼야 되는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다 보니까 이미 뼈가 많이 녹아내리고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다 충분하게 둘러싸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뼈이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물론 아주 작게, 아니면 얇게, 아니면 짧게 만든다면은 뼈가 모자란 곳에서도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작고 얇고 짧은 그런 약한 임플란트들이 오래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임플란트를 할 곳에 뼈가 얇아져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얇아져 있거나, 아무튼 임플란트에 기둥이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뼈들이 있는 상태라면은 임플란트 뿌리들을 다 뼈로 덮어주기 위해서 뼈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뼈가 모자라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뼈이식을 하는 경우도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앞니 임플란트를 할 경우죠. 앞니 임플란트 경우는 예뻐 보이는 게 좀 중요하죠. 바깥에 보이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꺼져서 안 예뻐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잇몸뼈를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뼈가 모자라지 않아도 뼈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자리가 바로 앞니 임플란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악동 거상술은 뭐냐? 상악동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사람이 중간에 코가 있잖아요. 코 옆에는 광대뼈가 있는데, 이 광대뼈 속에 들어가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기주머니를 우리는 상악동이라고 부르는데, 왜 상악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지금 어금니가 있죠. 위에 어금니 위에 있는 공간이 바로 상악동이에요. 위에 어금니와 상악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작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엄청 크기도 해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내 잇몸뼈는 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잇몸뼈가 너무 얇아서 그냥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상악동이라는 곳에 뼈를 늘리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십니다. 어쨌든 뼈이식이 됐건 상악동 거상술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은 임플란트 뿌리, 임플란트 기둥들이 뼈에 다 둘러싸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기둥을 뼈에 넣었을 때 충분한 뼈가 있는 상태라면은, 어지간하면은 뼈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다 덮을 만한 뼈가 모자라다 한다면은, 당연히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게 좋아요가 아니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뼈가 많이 모자라느냐? 첫 번째로 치아가 나빠서 그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은 뼈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를 뽑은 자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염증들을 다 덜어낸 자리에는 안쪽이 텅 비어 있게 되겠죠. 그 텅 비어 있는 자리에다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뼈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아를 뽑고, 저도 이제 치아를 제법 뽑아봤는데, 제 치아를 뽑아봤다는 말인데, 뽑고 나면 생각보다 안 불편해요. 오히려 알턴니가 빠지니까 편한 느낌도 있고,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빠진 치아를 오래 방치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는 뼈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이 뼈들이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뼈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방치된 곳의 뼈는 항상 얇고 임플란트를 씹기 어려운 뼈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나는 뼈이식이라는 게 참 어감도 별로고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은, 내가 남아있는 뼈가 그래도 적당히 있는 상태라면은, 치아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치아를 발치하고 서너 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시면은 지금은 마치 폭탄에 맞은 것처럼 푹 꺼져 있는 임플란트 자리가 뼈가 그래도 적당히 아무는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뼈가 잘 아물었다면은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치료 기간이 늘어나니까 다른 치아들에 무리를 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최종적인 내 뼈가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방면에서 더 나은 치료 방법 같은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이 있으면은 A라는 방법이 이 부분에서는 더 낫고 B라는 방법이 이 부분에서는 더 낫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뼈이식을 안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원장님들이 필요 없는 뼈이식을 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뼈이식이 필요하다라는 상담을 들으셨다면은 그런데 한 번 더 여쭤보실 수는 있겠죠. 제 뼈가 어떤 상황이길래 뼈이식이 필요한 걸까요? 어느 부분이 뼈가 모자라서 뼈이식이 필요한 걸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합당하다고 느껴지시면은 뼈이식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수식이 아니니까 편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